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폭탄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불필요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한미군들이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대체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전엔 1초면 쉽게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매일 미국 뉴스를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요. 특히 요즘은 트럼프 한국 관세와 주한미군 철수 키워드를 자주 검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정치 뉴스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제 이름은 제이슨 카터로 28살의 미 육군 중사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 중이며 한국에 온 지는 3년이 되어갑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 입대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이었지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다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와 여동생 KT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지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군대는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지요. 학비 지원,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미국에서의 제 삶은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번 이사를 다녔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오래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중고 옷을 입고 무료 급식을 받는 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에는 동생 KT를 돌보는 것이 제 책임이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느라 늘 지쳐 있었지요. 군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미국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어딘가 뿌리 내리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지에서 지내는 시간 외에는 특별히 가고 싶은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미국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군 생활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먹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 초 저는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지요. 카터 중사 3개월 후 한국 평택으로 발령 나셨습니다. 상관의 말에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저는 태어나서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본 가장 먼 곳이라고는 옆주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가라니. 당시 제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K-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이라는 단편적인 정보뿐이었지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준비하세요. 한국 발령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우울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지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딜 때까지도 제 마음은 무거웠지요. 빨리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것이 미국보다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정확했고 수화물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부대로 이동하는 길에 본 도시의 풍경도 제 상상과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이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KTX를 타고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지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와 농촌의 조화,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고
심지어 지하에서도 모바일 신호가 완벽하게 잡혔어요. 미국의 시골이나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끊기는 게 일상인데 말입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어 장벽은 가장 큰 문제였죠.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할 줄 몰랐던 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로 도와주려 했고, 심지어 서툰 영어로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몇 달이 지났을 때 제 동료 마이크가 제게 다가왔어요. 제이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뭔데? 내 여자친구가 너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대. 소개팅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 이후로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이크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정말 괜찮은 친구래. 이름은 지은이고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하는데 영어도 잘한대.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결국 저는 동의했고 그렇게 지은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말,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지요. 처음 지은을 봤을 때 저는 그녀의 미소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웃음이었고 이상하게도 긴장되어 있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편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슨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답했고 지은은 그 모습에 미소 지었지요. 첫 만남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제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지요. 그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도 직원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옆 테이블에 어린이가 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달려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에게 점점 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은과의 첫 만남 이후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한국의 놀라운 안전함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핸드폰을 식당에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돌아갔더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경찰서에 맡겨놓았어요. 모든 돈과 카드가 그대로였지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살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지요. 게다가 지하철 안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있는 깨끗한 화장실과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커피까지 배달이 되는 나라라니요. 밤 10시가 넘어 배가 고파 배달 앱을 설치하고 처음 시켜본 치킨이 20분 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치킨 맛은 정말로 세계 최고였지요. 식당에 들어가면 기본 반찬이 수없이 나왔고 더 달라고 하면 웃으며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추가 비용 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에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라는 대답을 들으며 미국의 모든 추가 요금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게 됐지요. 어느 날 비를 피하고 있을 때 모르는 할머니가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적지를 뒤로 미루고 저를 직접 안내해주는 친절함을 베풀기도 했지요. 첫 소개팅 이후 지은과 저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은을 만나기 위해 부대 내 한국어 수업에도 등록했지요. 그녀의 도움으로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고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은은 제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특별한 장소를 골랐지요. 삼청동의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을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지요.
지은은 제가 좋아할 음악을 알려주기 위해 LP판을 가져와 카페 주인에게 부탁해 틀어주었어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제 마음은 더욱 녹아내렸습니다. 지은아, 넌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해. 제가 말했지요. 지은은 살짝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제이슨 씨가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었으면 해서요. 그녀와 함께 서울의 고궁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처음 입어본 한복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에 놀랐고 궁궐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지요. 특히 지은이 한복을 입은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지은아, 나 너 정말 좋아해. 저도요, 제이슨 씨. 그녀가 수줍게 답했지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타워 난간에 자물쇠를 걸며 우리의 사랑을 약속했고 그날 밤 첫 키스를 나눴지요. 한강에서의 치맥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강변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과 시원한 강바람, 그리고 주변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제게 한국의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었지요. 지은은 저를 찜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편했지만 곧 그곳의 독특한 문화와 편안함에 빠져들었지요.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지은은 제게 삶은 계란과 식혜를 건네며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애 1주년을 맞아 지은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을 때는 한국의 자연경관에 완전히 매료되었지요. 오름을 오르고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의 감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강인한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숙소 테라스에서 별을 보며 지은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한 번은 지은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차려주신 한국 가정식의 맛은 그 어떤 레스토랑보다 훌륭했지요. 테이블 가득 펼쳐진 음식들을 보며 놀랐고 식사 내내 그녀의 가족들은 제게 음식을 더 권하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지요. 지은의 아버지는 제게 소주를 건네며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과 만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고 이곳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지요. 제 부대 동료들 중에는 임무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한국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지은과 함께할 수 있음에 행복했지요. 한국의 시스템은 이제 제게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지요.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지하철 앱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달 앱을 통해 한밤중에도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김치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를 몇 곡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휴대폰에는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고 친구들과 수시로 이모티콘을 주고받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온라인 문화와 신조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퇴근 후 지은과 함께 찾는 식당에서는 사장님이 이제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서비스를 더 주십니다. 우리 미국 사위 왔네. 라고 반기시는 사장님의 인사가 항상 기분 좋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제게는 가장 큰 변화였지요. 미국에서의 삶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불안정함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삶은 단단한 땅을 밟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된 것이지요. 지은과의 관계, 그녀의 가족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제가 평생 갈구해온 소속감을 채워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지만 여기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부터 단골 가게 사장님까지 모두가 저를 알고 반겨주십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삶의 뿌리를 내리는 느낌을 주었지요. 한국 생활 2년 차에 2주간의 휴가를 받아 미국에 다녀온 경험은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다는 설렘도 잠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불편함이었지요. 입국 절차는 한국보다 훨씬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한국에서라면 빠르고 정확한 공항철도나 리무진 버스가 있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비싼 택시를 타거나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휴가의 주요 목적은 여동생 KT를 만나는 것이었지요. 제가 군대에 입대한 후 KT는 이모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제가 보내는 생활비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예상보다 많이 말랐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걱정되었습니다. 오빠, 많이 건강해 보여. KT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너는 좀 더 잘 먹어야겠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KT와 함께 이번 휴가의 다른 목적이었던 서류 처리를 위해 관공서를 찾아갔습니다. 제군 복무증명서와 KT의 학자금 대출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했지요. 한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직접 미국에 갈 때까지 미뤄두었던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 복무증명서와 학자금 대출 관련 서류를 처리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무표정하게 우리를 보더니 말했지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세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담당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며 다른 부서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다른 부서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라며 2시간 후에 오라고 했지요. 오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며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KT는 한숨을 쉬었지요. 항상 이래. 내가 대출 신청할 때도 한 달이나 걸렸어. 이런 식으로 휴가 기간 중 3일을 관공서를 오가며 보냈지만 결국 서류 처리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담당 공무원은 이 서류는 다른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데 처리하는데 2-3주 걸립니다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모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리되면 통지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제가 살던 도시의 동사무소에서는 대부분의 증명서를 30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었고 복잡한 절차도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았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간단한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수주가 걸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후 몇 달 동안 복잡한 국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겨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KT와 헤어질 때는 가슴이 아팠지요.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너도 한국으로 올 수 있어. 장학금도 많대. KT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꼭 갈게. 미국에서의 휴가 마지막 날, KT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지요. 그녀의 작은 어깨를 보며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 KT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떠난 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우리와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실상 KT에게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우리 둘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마지막으로 KT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지요. 불안정했던 미국에서의 삶과 달리 한국에서 저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만나 사랑까지 얻었지요. 미국에 있는 KT도 언젠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더욱 단단히 한국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길을 걸을 때 느낀 불안감이었어요. 한국에서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하던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조심스러웠죠. 스마트폰을 꺼내보기도 망설여졌습니다. 상점과 집 곳곳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과 경보장치들이 왜 필요한지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됐어요. KT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과일 한 개라도 집어 직원에게 알려주는데 미국 마트에서는 고객이 과자 봉지를 찢어 몰래 먹다 상품 선반에 다시 두는 모습도 보았지요. 동네 카페에서도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잠시라도 소지품을 자리에 두고 가는 것은 도둑맞기를 자초하는 행동이었어요. 휴가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2주는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게 진정한 고향은 이제 한국이라는 것을. 놀랍게도 저와 비슷하게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미군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스티브 상사는 이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제니스 중위는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가끔 모여 한국 정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계획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서는 뚜렷한 두 흐름이 존재했어요. 임기가 끝나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저처럼 가능한 한 오래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최근에는 후자의 수가 놀랍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소속 군인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근무 연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주요 이유로는 한국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발달된 인프라와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편리한 생활 서비스가 꼽혔지요. 이제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 지원은 가장 경쟁률이 높은 포지션이 되었으며 한때는 험한 해외 근무로 여겨졌던 주한미군이 이제는 럭셔리 포스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소식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떠돌기 시작하자 부대 내에는 긴장감이 돌았어요. 많은 동료들,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 생활에 적응한 이들은 철수 가능성에 대해 우려만 하고 있지 않고 단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 귀화를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고 귀화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역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누기도 하죠. 저는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국군 중사 제이슨 카터의 사연을 들으며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귀화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코리아 드림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만든 선조들의 노력과 인내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